안녕하세요. 정치 커뮤니케이터 신박입니다. 베트남의 메콩강이 마른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게 생명줄인 메콩강이 마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유명한 쌀 수출 국가입니다. 게다가 수자원도 풍부한 국가입니다. 그럼 베트남의 농지가 줄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잡을 물고기도 바닥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티베트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트남의 메콩강까지 신경 써야 할까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만약 메콩강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바다인 서해까지 영향을 준다면 고려해볼 만하겠죠. 게다가 수자원이 향후 주변 국가들 사이에 무력 분쟁이라도 불러온다면 그 불똥이 한국에도 미칠 테니 좀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인트로. 티베트에선 몇 개의 강이 흘러나올까요? 티베트도 생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티베트는 중국이 서남쪽에 있는 현재는 중국의 자치구입니다. 달라이 라마와 불교로 유명합니다. 고지대인 티벳이 동아시아 생명수의 근원이라는 것은 그리 익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둔 장기적인 경쟁을 한다면 경쟁의 끝은 우주도 반도체도 아닐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먹고 마시는 것이 결정타일 것입니다. 바로 식량과 물입니다. 자, 이제 중국의 급소인 물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티벳의 수자원. 티베트에는 10개 이상의 강이 발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황하강과 양쯔강이 티벳에서 시작합니다. 베트남으로 내려가는 메콩강도 여기서 시작하죠. 인도 쪽으로는 겐지스, 인더스, 브라마푸트라 강이 티벳에서 시작합니다. 미얀마로는 샬린강과 이라와디 강이 발원됩니다. 10개 이상의 강이 시작하는 티벳은 아시아의 물탱크입니다. 티벳에서 흘러나오는 민물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인구만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 30억이 넘는 동아시아와 서아시아인들에게 티벳은 생명의 보고라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티베트가 이처럼 수자원의 보고가 된 것은 과거 해저였던 이 지역이 융기했기 때문입니다. 지질학에서는 두 개의 판이 만나 서로 밀어 올리면서 지금의 히말라야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판 사이에 갇혀있던 바다가 지금의 지하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티벳은 높은 지역임에도 호수와 물이 많습니다. 고지대 지하에 고여있는 물과 산 표면에 있던 얼음들이 녹으면서 이것이 10개 이상의 강의 발원지가 된 것입니다. 중국이 티벳 수자원 독점 문제. 그런데 수량이 풍부한 메콩강에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국이 메콩강 상류에 댐을 무분별하게 건설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1995년부터 티벳 지역에 댐을 건설해왔습니다. 명분은 수력 발전과 수자원 확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최근 메콩강 상류에 12개 이상의 댐을 건설해 물줄기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앞서 본 메콩강 하류의 모습입니다. 베트남은 열이 받겠죠. 그럼 베트남만 열받을까요? 그랬다면 우리가 수자원 문제를 이렇게 중요 주제로 다루지 않았겠죠. 앞으로 티베트를 발원지로 하는 국가들은 모두 중국과 분쟁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길게는 대한민국에도 피해를 줄 것입니다. 중국은 티베트에서 나가는 수자원을 더 틀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 공원을 가로지르는 야르장푸 강과 브라마푸트라 강에 초대형 댐을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이 댐들로 인도로 나가는 수로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댐으로 둘러싸서 티벳의 저수량을 늘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수조를 만들어서 이 물을 중국 쪽 황하강이나 양쯔강으로 돌리려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티벳 호수에 저장된 물을 이용해 중국 북서부 지역의 사막화도 해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첫 번째로 중국적 스케일과 사고방식에 놀랍죠. 두 번째로 과연 이래도 될까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20억 명이 먹고 쓰는 물을 가지고 말이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세 번째는 미래에 있을 놀라운 일이겠죠. 물줄기가 말라가는 국가들은 과연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거대한 댐이 폭격기에 밥이 되진 않을까요? 중국의 근본적 수자원 문제와 딜레마. 중국은 유명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수치가 말해줍니다. 중국의 수자원은 전 세계 6%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전 세계 20%나 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중국의 물 사용량은 미국 물 사용량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라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중국의 부족한 수자원은 지정학과 관련됩니다. 황하와 양쯔강이 있는 중원에만 물이 풍부합니다. 이는 한족 거주 지역만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지역 간 부의 편중과 종족 간 차이와 연결되어 매우 아픈 손가락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그마저 물이 부족한데 빠른 산업화로 공업용수가 늘면서 수자원 부족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공업 발전에 따른 환경 오염이 즉각적으로 수자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 기업의 70% 정도가 유독성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공장에서 나온 화학물질 폐기물은 그대로 하천이나 호수로 버려집니다. 강과 지하수가 죽어가는 것이죠. 중국 정부는 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6년 중국 국무원이 토양 오염 방지 행동 계획을 통해 토양 정화 비용으로 800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태가 어떤지 짐작이 됩니다. 문제는 중국이 딜레마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현재 1인당 국민 총생산은 개도국 수준입니다. 환경과 수자원을 위해 제조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의 환경 인식을 개선하고 공장마다 환경 오염 저감 비용을 부담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중국 정부에게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더 많은 고기와 과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올라가니까요. 육류와 과일 소비는 중국 내 육류와 과일 생산 증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다시 두 가지 골칫덩어리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동물과 과수에 필요한 물 수요의 증대입니다. 두 번째는 동물 배설물과 농약 사용에 따른 수자원 오염과 토양 침식 그리고 지하수 유입 문제입니다. 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중국몽 달성 계획과 발목 잡기. 현재 중국 정부의 목표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입니다. 미국과 경쟁이 필수이고 이를 이겨내야 도달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중국이 가진 장점도 있겠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물 부족은 매우 예민한 급소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1990년대부터 장기전에 대비해 수자원 통제 정책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당연히 티베트이겠죠. 국제관계는 늘 그렇듯 혼자만 결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국가가 죽은 듯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중국의 야심찬 계획은 우선 두 가지로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환경경제학에서 말하는 상류국가와 하류국가의 문제입니다. 여러 국가를 흐르는 국제하천에서 상류국은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국을 위해 물을 막고 사용하면 하류국은 물이 마릅니다. 또 하나, 자국 홍수 통제를 빌미로 물을 한 번에 방류하면 하류국은 물폭탄을 맞습니다. 메콩강이 메말라 7천만 명이나 되는 이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것이 전자의 사례입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두 번째 사례도 끔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북한이 금강산 댐을 만든다고 한국이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일 200억 톤의 물이 한꺼번에 터질 경우 초당 230만 톤의 거대한 물벼락이 높이 100m 이상의 물기둥을 이루며 쏟아져 내려 화천, 춘천, 의암, 청평, 팔당 등 5개 댐을 차례로 덮치고 20여 시간 후에는 상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은 중국이 티벳과 관련된 국가들과 제도를 만들어 서로 의견을 듣고 이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 그림이 있으면 지금 이 걱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은 이 문제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 문제에서 이웃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쁜 그림은 하류 국가들의 공동전선 형성과 군사적 대립 혹은 공격입니다. 식수 부족은 미사일 공격보다 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댐을 폭격해서라도 물길을 살리려 할 것입니다. 둘째 발목 잡기는 티벳의 저수된 물 자체가 마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 8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텍사스 대학교, 중국 칭화대학교 공동 연구팀의 연구 보고서는 충격적입니다. 탄소 배출과 온난화로 인해 티벳 고원의 물이 2060년까지 고갈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중국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 것입니다. 중국은 몰릴수록 자국 중심주의가 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탐욕스러운 중국이란 이미지를 지역사회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강화시킬 것입니다. 멋지다 현진아. 결론, 이 어려운 발목 잡기를 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중국 그림이 다 완성되어 티베트 수자원을 중국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한국도 피해를 볼 것입니다. 중국 강에서 쏟아져 나온 강물이 서해 바다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파괴할 것이 명확합니다. 2020년 중국은 산샤댐 위기로 민물을 방류했습니다. 그래서 서해 염도가 낮아졌습니다. 이런 일을 매일 당하면 한국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겠죠. 중국 정부가 주변 국가들의 생명이 결부된 수자원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바라봅니다. 이웃과 나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아주 조금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늘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